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 중심에선 수소.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맛을 느낄 수 없고 일상에 스며든 작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정 에너지의 미래. 탄소 없는 세상을 여는 수소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수소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햇빛마저 따스하게 어서 오라 반겨주는 듯한데요. 오늘도 반가워요, 다니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을 사랑하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울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은 국내 최초로 수소 산업을 시작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울산에서 이 수소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도 냄새도 없는 원소, 수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수소가 놀라운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양 또한 풍부해 무한한 활용성을 가진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울산. 이곳에선 그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안전모 착용은 필수. 자, 그렇다면 알아보러 가볼까요? 여느 공장과는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여기 대체 수소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지? 생각보다 공장이 조용한 것 말고는 특별한 건 눈에 띄지 않는데요. 그저 열심히 일하는 지게차만 보일 뿐. 혹시 이 지게차와 수소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여기 수소와 연관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찾아왔는데 혹시 이 지게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지게차는 수소로 가동되는 지게차인데요. 네, 수소를 순수하게 연료로 사용해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을 통해서 가동되는 무공해 전동식 지게차입니다. 수소로 가동되는 이 지게차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랍니다.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 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수소 지게차. 작년에 최초로 수소 지게차를 도입을 했고요. 올해까지 총 30대를 도입 예정입니다. 30대요? 네. 디젤 차량에 비해서 좀 약간 힘이 조금 딸리거나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네. 들어올리는 힘 같은 경우에는 디젤 지게차보다 조금 더 우수한 경향이 아, 그래요? 네.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활약 중인데요. 덕분에 작업 현장에서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 하나, 둘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럼 혹시 이 수소 지게차를 사용하실 때 어떤 특별한 장점도 있을까요? 수소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완전 제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보시면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아무래도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죠. 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바로 제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디젤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8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일반 디젤 지게차의 경우 하루 평균 8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수소 지게차는 탄소 배출이 제로입니다. 수소 지게차 30대를 도입했을 경우 연간 88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13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녔답니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앉아봐도 돼요? 네. 와, 이런 느낌이구나.
지게차 지나가는 것만 많이 봤는데 타본 적은 이번에 처음이네요. 수소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껍데기 캐빈이 일반 디젤 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만 여기 하단에 있는 연료 전지가 이제 수소지게차의 엔진인데요. 그런 차이점 말고는 다른 건 다 똑같다고 거의 보시면 똑같죠. 돼요. 그럼 한번 이렇게 다시 충전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작업하실 수 있어요? 수소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 5시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5시간요? 네, 한 번 충전하면. 작업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수소지게차 충전소까지 마련돼 있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곳이기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는데요. 이 덕분에 작업 현장에선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고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작업 환경을 만나봤는데요. 다니엘, 어땠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 공장 하면은 환경보호라는 키워드랑 같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이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거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환경 보호하자. 근데 일이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진행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래요. 네, 오히려 더 그 효율성 개선할 수 있고 또 소음 덜 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자원, 수소 라이프.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소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오늘 수소에 대해서 조금 배우러 왔는데요. 좀 수소에 대해서 관련해서 조금 정보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수소는 사실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다 물이라든지 다른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네. 그것을 쓰려면 다시 좀 다른 에너지를 투입하고 네네네. 생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궁극적으로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그 안에 있는 수소를 뽑아내니까 네네.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하는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네. 원자력과 같이 전기를 만들 때 네. CO2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 네네. 그걸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모형은 수소의 생산과 활용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볼까요? 바로 이 조명의 역할이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태양광 전지판이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 전기는 수전의 장치를 통해 물을 분해하여 산소와 수소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연료 전지로 들어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전류로 변환되어 전기로 활용되는 것이죠. 구분시켰다가 다시 만나게 하는 거 약간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친구가 만났을 때 전기만 이제 생산되는 건가요? 전기가 나오고 네. 배출 물질이 있긴 있죠. 네네. 근데 그건 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배출되는 것은 물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수소 전기차를 만든 회사에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물을 받아서 마시기도 합니다. 이거 마실 수 있어요? 이 물? 뭐 그냥 물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결국 마실 수 있겠네요. 네. 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와는 달리 수소는 사용하고 나면 오직 깨끗한 물만 남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사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수소는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는 자원 중 하나입니다.
아직은 이게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네. 기술 개발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격 면에서 화석 연료와 비교하면 네네. 비싼 것이 좀 더 현실입니다. 비싸죠.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교통, 다양한 시스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수소 산업. 게다가 울산은 2029년을 목표로 수소 트램이 개통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 수소 트램은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엔 어느 곳으로 향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탄소 제로 아파트라고 써 있네요. 어머나, 정말 탄소 제로 아파트라네요. 왜 과연 탄소 제로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앞에 그 탄소 제로 아파트라는 간판 보고 찾아왔는데 혹시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네. 그 난방도 하고 온수도 쓸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수소로요? 네네.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약 4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세계 최초 수소 아파트로 탄소 중립을 실현 중인 곳입니다. 오, 여긴가 보네요. 와, 청정한 수소를 활용하기에 쾌적함은 기본이랍니다. 와, 저 바로 입주하겠습니다. 와, 너무 쾌적하고 좋네요. 네. 집이. 그냥 일반 아파트랑 전혀 뭐 다름이 없네요. 예. 지금 딱 겉으로 봤을 네,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일반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겉은 같아도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데요. 수소 발전소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서 네네. 이 뜨거운 물이 이제 이 기계를 네. 통해서 세대에 그냥 분배해주는 그런 기능만 할 뿐입니다. 부엌에 있을 도시가스 배관이나 보일러실이 따로 없는 수소 아파트. 이 열 교환 장치 하나로 온수와 난방을 공급받아 해결하고 있답니다. 수소를 이용해 난방을 해결하는 건 가정집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니엘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어린이집하고 아무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있죠. 주말에도 저희는 보일러를 끄지 않고 가요. 와, 진짜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걱정이 없기 때문에 틀어놓고 퇴근을 하거든요. 혹시 난방료 얼마나 나오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2월 기준으로는 한 15만 원 정도가 15만 원이요? 줄어들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와. 그렇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난방비 또한 3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아파트 뒤편 발전소에서 관제하고 있다는데요. 와, 어떤 원리로 아파트 내에 수소가 공급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여기 이제 수소 아파트 관련해서 얘기 들어서 찾아왔는데 네. 혹시 어떤 네. 곳인가요? 수소 열병합 발전소고요. 수소를 받아서 네. 발전을 할 때 발생하는 열은 네. 아파트의 난방과 급탕 열원으로 공급을 하고 발생된 전기는 네. 한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수소 아파트는 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배관을 통해 들어온 수소는 연료 전지 장치를 거쳐 물과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발생되는 물은 난방과 온수로 사용하기 위해 배관을 통해 아파트로 공급되고요. 발생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약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수소 아파트. 이거 따로따로, 그러니까 열, 전기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를 저기 아파트에 제공하진 않고? 국내법상 전기는 저희들이 자가 소비하지 않고는 한전에다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탄소 저감 효과입니다. 하루하루 저감된 온실가스의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네요. 수소로 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했을 때 연 757톤이 지금 현재까지는 감되어 있고 원로는 114톤이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어제와 오늘 이제 바로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20.8톤이 저감됐다고 보는 거죠. 하루에만 20톤이 저감됐다니 놀랍습니다. 연료전지 지금 한 대만 가동해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겨울에도 성수기 시즌인데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발전기 하나로 기본적으로 400세대 이상 그냥 공급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면적은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한데 전력량으로만 본다면은 한 2,500세대 이상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 수소인데요. 오늘 이 수소 아파트를 지금 한번 둘러봤는데 수소는 이제 우리 일상에 들어와서 탄소 없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수소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충전소와 버스까지 등장하며 그 활용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데요. 수소 생산과 충전시설 확충으로 일반 승용차와 버스를 넘어 항만을 오가는 대형 하역 장비도 수소차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수소 산업의 확장성을 위해 이젠 이동식 충전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소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수소 충전소. 화물차에 들어가는 연료는 휘발유나 경유가 아닌 탄소 배출이 제로인 수소라고요. 이동식 수소 충전소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여러 군데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충전 차량이 오지 못하는 지역이나 이제 도해지 같은 곳에 이제 차량 충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동식 차량, 이동식 수소 충전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식 충전소는 수소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행 중인 수소차들이 연료 부족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요. 수소로 동력원을 삼을 수 있는 지게차 충전, 또는 무인 운반차, 차량이지만 장거리 운송이 불가능한 건설 기계, 포크레인 이런 쪽에 추가로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연료 소모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한 20대 정도는 충전이 가능한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차 도입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쉽게 연료를 보충할 수 있게 되어 그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수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데요. 무언가를 조종하는 듯 보입니다. 어머, 이거 드론 아닌가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는 수소 드론을 영하의 기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점검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드론은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생산된 전기로 드론을 날 수 있게끔 해주는 드론이 수소 드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드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움직이는 원리가 다르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드론과 달리 수소를 활용해 동력을 얻는다고요.
이 아래 보이시는 거는 연료전지 스택인데 이쪽에서 수소가 들어오고 연료전지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산소와 수소가 만나게 되면 이제 전기가 생성이 되고요. 그 생성된 전기를 드론 전체에 뿌려서 모터가 회전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단순한 동력 차이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답니다. 일반 배터리 드론하고는 이제 환경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리튬이라는 원료 자체를 캘 때 많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지만 수소 드론 같은 경우는 단지 수소를 압축시키거나 액화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이고 또한 이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런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드론이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수소 드론은 기존의 드론에 비해 가벼워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장시간 운용이 가능해 물류나 산업,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수소네요. 저희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수소의 놀라운 그런 특징들을 다 경험하게 됐고, 역시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2050 탄소 중립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이 수소 자동차를 타보고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마음 놓고 편하게 신나게 달려보자고요. 아니, 지금 차 움직이는 거 맞죠? 정말 조용하네요. 굉장히 조용하네요. 일단 소음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경험했던 그 수소 지게차랑 거의 비슷한 약간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수소 차량 내부엔 주행 상태에 따라 연료 전지의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네요. 이기로는 수소 자동차도 그렇고 수소 버스도 그렇고 움직이는 그 공기 청정기라고 하더라고요. 달리는 동안 배출되는 것은 오직 깨끗한 물뿐. 진정한 탄소 제로 시대에 접어든 게 아닐까요? 지금 울산의 노을 보면서 시원하게 달려가고 있네요. 어느새 해가 지고 낭만이 가득해져가는 울산의 풍경. 더 맑고 깨끗한 내일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탄소 없는 세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수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수소는 혁신과 발전을 거쳐 우리 일상생활에 좀 더 많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아이템이니만큼 좀 더 많이 대중화되고 좀 더 다양하게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소 앞으로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만나요.